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이진호입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 하나쯤은 다들 안고 계실 겁니다. 나도 혹시 당뇨가 아닐까? 이미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 혹은 평생 맛있는 밥 한 공기 마음 편히 못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서글픈 생각들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 하나 척 얹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놓자마자 혈당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에서는 자꾸 살 빼라, 운동해라 하는데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쑤셔서 헬스장은커녕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돈 한 푼 안 들이고 힘든 등산이나 달리기를 하지 않고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로 치솟는 혈당을 뚝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서 평생 먹어야 할 줄 알았던 당뇨약을 끊거나 줄인 사례들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로 밝혀진 우리 몸의 신비한 혈당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10분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도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는 활기찬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후 30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공복 혈당은 95 나왔어요. 정상이래요. 안심해도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뇨 대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공복 혈당만 믿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은 여러분이 밤새 주무시는 동안 간과 췌장이 죽을 힘을 다해 맞춰 놓은 결과값일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몸이 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알아보려면 밥을 먹은 직후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젊고 건강할 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빗자루처럼 싹 쓸어서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에너지로 쓰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고장납니다. 세포의 문이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180, 200, 심하면 300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된 피가 온몸을 돌면서 미세한 혈관들을 긁고 다닙니다. 마치 유리 조각처럼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눈이 침침해지는 망막병증, 발가락이 썩는 족부궤양,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밥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이 졸리거나 나른해지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배불러서 졸린가 보다 하고 소파에 눕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끊기는 현상, 즉 식곤증은 당뇨의 강력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최악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눕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우리 몸은 이제 쉴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피 속의 당분을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배가 나오고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걷기도 힘들고 무릎이 아파서 뛰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바로 기적의 근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총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워 없애는 이른바 혈당 청소기 같은 근육이 딱 하나 있습니다. 허벅지가 아닙니다. 바로 종아리 속에 숨어 있는 가자미근입니다. 가자미근은 종아리 비복근 안쪽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물고기 가자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 미국 휴스턴 대학교 마크 해밀턴 교수팀의 연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진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자미근만 움직이게 시켰더니 식후 혈당이 무려 52%나 감소했고 인슐린 요구량은 6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발견일까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 속에 저장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먼저 씁니다. 그걸 다 쓰고 나서야 혈액 속에 당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가자미근은 특이하게도 움직이는 즉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과 지방을 바로 끌어다 태웁니다. 예열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가자미근은 피로를 느끼지 않는 지근섬유로 되어 있어서 몇 시간을 움직여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계속 써야 하니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이 가자미근을 어떻게 자극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앉아서 까치발 들기, 전문 용어로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먼저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때 무릎의 각도는 90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 부분, 즉 발 앞꿈치는 바닥에 꾹 눌러 고정한 채로 발뒤꿈치만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상태에서 1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쿵 하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 내리세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이 좋은 점은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걷기 힘든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심지어 사무실 책상 아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운동하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종아리 속에서는 지금 피 속의 설탕을 마구잡이로 태우는 용광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을 언제, 얼마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세 번째, 골든타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운동해야지 하고 숟가락 놓자마자 나가시는데 사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찼을 때 바로 움직이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피가 근육으로 쏠려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30분 뒤부터입니다. 이때가 음식물이 분해되어 혈당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가자미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상관없나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횟수나 속도가 아니라 지속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10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TV 드라마 한 편 보는 내내 습관처럼 까딱까딱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서서 설거지 하실 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시거나 거실을 천천히 걷는 것을 병행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식후 10분 걷기가 혈당을 낮춘다는 건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걷기가 힘들다면 앉아서 하는 까치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운동 효과를 200%로 끌어올리는 식사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운동으로 혈당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면 더 좋겠죠? 밥상에 앉으시면 젓가락을 가장 먼저 어디로 가져가시나요? 보통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드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순서를 딱 바꿔 보십시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이 밥입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면 위장 내벽에 촘촘한 그물망이 쳐집니다. 그 다음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배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나 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식후 까치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들어오는 혈당은 천천히 들어오게 막고 들어온 혈당은 가자미근이 즉시 태워버리니 혈당이 오를 틈이 없습니다. 췌장은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쌓이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르신, 요즘 뭐 좋은 거 드세요? 혈당 수치가 너무 좋아지셨네요. 약 좀 줄여봅시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당뇨약은 평생 친구가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작별할 수 있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힘든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먹고 TV 앞에서 무심코 하는 뒤꿈치 들기, 그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혈당 내리는 운동하자 하면서 같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웃음꽃도 피고 건강도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